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해운주에 HMM이 있었다면, 현대상선, 구현대상선이 있었다면 철강주엔 동국제강이 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국제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국제강이 굉장히 최근에 화려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화려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뜬 기사 먼저 하나만 보고 차트적인 흐름 HMM과 비교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보면 동국제강 화려한 부와 애물단지 브라질 제철소도 흑자. 지금 브라질에서 제철소가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손실이 났다고 해요. 손실이 누적 2.2조 원에 달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철강업이 철강이라는 게 결국에 조선에도 연결되고 자동차에도 연결되고 또 차, 그 다음에 또 건설에도 연결되고, 결국에 이 철강이 없으면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원자재 값이, 철강에 대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해당 기업들의 제품 가격 상승, 특히나 최근에 조선 일부 이게 철강 업체들과 조선업체, 조선주,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회사들 간에 그런 협상을 해서 지금 가격을 올린 부분도 있는데, 원가 상승분을 좀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선업계에서도 아무래도 자기들 지금 잘 풀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철강업계에 그런 원자재값 상승에 대해서 가격 인상 요구를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요. 일단 업황이 좋다고 딱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 게 어떻게 보면 HMM이잖아요. 실적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강도 그러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일단 HMM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HMM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부터 굉장히 화려한 시세가 나왔다. 컨테이너 선 관련으로 해서 결국 엄청난 시세가 나왔고, 수에즈 운하로 피날레 시세를 어떻게 보면 수에즈 운하 어떻게 보면 길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서 피날레를 좀 장치를 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또 잡아주다가 다시 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정말,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실적을 이미 땡겨서 주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더 깊이 재무적인 부분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움증권 기준 신용한도 초과기도 하고, 지금 하여튼 일단 보통,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각도가 가파라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할 경우 증시에 최소한 단기 고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HMM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왔다 갔다 어느 정도 해주긴 하겠지만, 22이동평균선 깨지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HMM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HMM의 바로 요 구간, 이 11월 구간이 현재 동국제강의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HMM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재무도 보기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의심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국제강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좀 실적부터 보면, 실적 같은 경우 보시면 얘는 이제 단기 순이익은 이제 적자가 나긴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19년이랑 18년도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냈었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에서 계속 꾸준하게 HMM과는 다르게 흑자를 내던 가운데 작년에 결산 기준으로 흑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올해 예상치도 흑자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영업이익을 더 잘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업황이 좋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게 이제 HMM의 11월 구간이 현재 동국제강의 구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물론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HMM 이야기하면서 한 부분인데, 동국제강도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긴 했어요. 한 부분인데, 이 구간만 안 빠지면, 이 구간의 흐름만 안 깬다면 진짜 HM의
HMM의 11월 구간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다. 바로 그 구간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을 차트에 표시해 놓은 바로 요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연속으로 양봉을 4번 나온 구간 전에 음봉이 있는 캔들이고, 음봉의 캔들의 뭐 고가 저가랑은 약간의 텀을 두고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왜 그런 텀을 두고 그어놨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보시면 이런 구간, 여기 캔들이 이게 17년도죠. 17년도에 이렇게 캔들이 밀집된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오래된 과거에 이런 캔들이 밀집된 구간을 지금 뚫어내놓고 추가로 지금 캔들이 4개가 나온 구간이구나, 뚫어내놓고 이 구간에서 한 번 음봉을 쉬어주고 뚫으면서 캔들이 4개가 나왔구나 라고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진짜 많이 부담이 돼요. 사실 철강 종목 중에 뭐 제가 가장 베스트로 꼽고 있던 종목은 아니기도 하고, 또 뭐 보고 있긴 했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보긴 했지만, 정말 뭐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음봉보다 양봉이 굉장히 많죠, 나오면서 올라가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엔 그 이면에는 업종에 대한 부분,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뭐 그러한 뭐 브라질 그 부분, 결국에 그것도 실적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브라질 제철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조선업이라든지 뭐 추가로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은 부분이 발생하면 결국 연쇄적인 거잖아요. 해운업이 좋아지면서 조선업이 좋아지고, 조선업이 좋아지면서 철강업이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추가로 건설업이 좋아지면서 철강업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철강업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제가 주목하는 업종에 대해서 새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별도의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뭐 현재로서 뭐 상승률 기준으로만 봐도 시가총액 기준이라 당연히 포스코가 대장이지만,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국제강이 대장이다. 그리고 추가로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예요. 1조 7천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HMM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가운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10조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10조 구간이었으면 그 전에는 더 작긴 했겠죠.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동국제강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상승각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언제 급격한 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매매 동향을 보면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좀 외국인이 손바뀜을 해주면서 외국인이 땡겨주려고 하는 흐름도 조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과 기관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땡긴 주가인데,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한 번 더 펌프질을 해주면서 주가를 움직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요 구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자. 15,500원에서 14,500원에 대한 라인, 그리고 또 따라오는, 결국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만약 이렇게 꼬꾸라질 경우에는 여기 이제 움직이면서 이 11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다가 20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때 다시 한번 움직일 텐데, 일단은 뭐 당연 그 전에는 5일 이동평균선 깨는 흐름이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 흐름이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주고서 꽤 긴 조정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중요하게 보는 가격은 결국 이 가격이다. 이 가격이 훼손이 안 돼야지 추가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훼손이 안 되고 추가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경우 어떠한 구간까지 볼 수가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그거는 좀 높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주에 HMM이 있다면 철강주엔 동국제강이 있다는 느낌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얘도 정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야기드릴 이 상승각이 높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반드시 분할로서의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하단에 대한 이탈을 여부를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달고 이제 올해 이러한 흐름이 쭉쭉쭉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뭐 25,000원과 5,000 이게 500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이렇게 아니라 조정을 분명히 반드시 거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박종호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냥 매수하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하여튼 그렇게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 조정이 발생할 때 흐름들을 보면서 분할로 접근을 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고 또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또 매도도 하고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이게 매수를 해서 추세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관점을 보기에는 뭐 이미 늦은 거고 이 구간에서 봤어야지 결국엔 그런 구간 지금 뭐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트레이딩적 관점으로 계속 뭐 분할 매수해서 수익 나면 어느 정도 팔고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해서 또 수익 나면 팔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최종적인 목표를 여기까지 보는 흐름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물리더라도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격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리더라도 철강 업종에 물려라. 물론 다른 몇 업종도 더 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제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릴 경우에 구조대가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특히나 이제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게 분할 매수를 해보고자 한다면은 절대 이제 양봉 이렇게 뽑아내고 있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장중에 음봉이 살짝 줄 때 내지는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에서만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아니면은 뽑아내고 있을 때 좀 손이 빠르시다면 앞에 있는 고점 넘기는 양봉이 출현하면서 앞에 있는 고점을 넘길 때 뭐 호가를 보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철강 물론 동국제강 말고도 철강 업종에 좋게 보는 종목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좀 찾아보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뭐 VVIP방에서도 한 종목 뭐 선취로 해서 이미 뭐 수익 중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동국제강은 아니에요. 그 종목은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뭐 일단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일단 선취로 들어가기엔 조금 이제는 늦은 감이 있긴 한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분할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업황이 좋으니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두 가지 좀 높은 포인트와 바로 요 밑에 요 라인 정도를 좀 주시를 하면서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들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 시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